유레아 플라즈마 성병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지은혜입니다. 오늘은 유레아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레아 플라즈마가 성병일까요? 많은 분들이 유레아 플라즈마라는 이제 그 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이제 이게 질염이 있을 때 흔하게 발견되는 원인균이고요. 보통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또 유레아 플라즈마 라이티쿰, 이 두 가지의 검사가 많이 발견됩니다.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레아 플라즈마 혹은 가드넬라가 계속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 많은 여성들이 혹시 성병이 아닌가, 그래서 배우자를 의심하기도 하고 또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생식기 감염과 성정파성 감염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생식기 감염은 말 그대로 요도나 질, 자궁, 골반 부위에 생기는 감염을 말하는데요.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성매개성 감염도 있고요. 성접촉 이외에 다른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식기 감염이라고 해서 다 성을 매개로 한 감염은 아니라는 거죠. 생식기 감염의 원인이 되는 균에는요, 마이코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그 다음 유레아 플라즈마 중에서는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또 유레아 플라즈마 라이티쿰, 요 네 가지들이 대표적인데, 이 중에서 확실한 성전파성 감염균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그럼 나머지는 성전파성이라기보다는 상재균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종류는요, 성접촉성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들은 대부분 원래 질이나 요도 부위에서 살고 있는 균인데,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인간에게 해를 크게 미치지 않는 공생관계에 있는 공생균인데, 문제는 이 균들이 좀 많아졌을 때입니다. 이 균들이 작을 때는 큰 역할을 안 하다가 많아지면 병원균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질염이라는 걸 느끼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 중에 일부는 병원성을 갖기도 하고요. 또 수가 증가하면서 염증의 소견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합병증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부고한염, 또 전립선염, 또 불임, 조산,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골반염이나 자궁의 임신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균이 됩니다. 보통 이런 균이 나타나면요, 병원에서는 STD 검사를 하고요, 원인에 따라서 항생제를 처방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처방하고 치료하는데도 계속적으로 균이 검출될 때입니다. 우리 몸의 생식기는요, 원래 질유산균이 유산균 숲을 이루면서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정상적인 산성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얘네들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유익한 산성균이라고 유산균이라고 부르는데, 일부의 가드넬라, 유레아 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수는 작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균들인데, 이 질유산균들이 적절한 면역력을 지켜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상재균으로 혹은 이제 공생균으로 조그맣게 그냥 자리를 차지어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너무 피곤하거나, 혹은 관계를 너무 많이 했거나, 혹은 잠을 오랫동안 못 잤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거나, 혹은 면역력이 아주 극심하게 떨어지게 되면 질내의 환경도 나빠지면서 건강한 유산균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균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요. 이때 이제 항생제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병원균도 죽지만 좋은 유산균도 같이 죽게 되거든요. 그럼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이게 감염이 됐을 때 유레아 플라즈마 같은 병원균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들면서 이제 이 질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드넬라나 유레아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떨어지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임신이 됐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임신이 되었을 때 가드넬라균이 조금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상재균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관리만 하면 괜찮은 균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최초 한두 번의 항생제 사용을 통해서 질염이 완화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반복적으로 질염이 생기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질내 환경을 유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항생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초기 항생제 치료로 치료가 잘 되는 경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최근 내원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가드넬라와 유레아 플라즈마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냄새 부분이었어요. 유독 생식기 부위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배우자의 관계도 꺼려지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 냄새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정도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이미 계속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 초반에는 면역력을 개선해서 병원균이 스스로 좀 소멸할 수 있게 또 정상적인 유산균을 늘릴 수 있게 치료를 했는데 초반에는 질내의 면역력이 향상되는 것을 많이 의심하셨지만 지금은 증상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기도 하거든요. 사실 정리를 하자면 유레아 플라즈마가 검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병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검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균을 죽이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거는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약재로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은 그냥 감염이 더 번지지 않게 혹은 또 외부로서의 2차 감염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용도고 우리 몸의 치유력이 사실 세살을 돋아나게 하는 거잖아요. 치유력이 저하된 몸의 기운을 살리는 게 사실은 균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게 더 빠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 한 번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